네, 그날그날의 뉴스 메이커를 꼽는다면 오늘 1순위는 박영선 원내대표일 것 같습니다. 탈당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원내대표가요. 자, 그런데 아마 1순위보다 더 윗순위, 0순위가 있다면은 이상돈 교수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야권발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오늘 공식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말로 참 꺼내놓지를 못했었던 야당발 정계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어젠 잘 잤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왜 탈당 얘기까지 한 것일까요?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당을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흔히들 말하기에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예. 제가 아는 날 절대로 독단적인 것이 전 없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자기 한계를 느꼈고 또 박영선 의원이 다음번 총선에 또 당선돼서 국회의원 더하고 그런 것이 그런 걸 목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거라면 사퇴하면 되는 건데,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다 내려놓겠다 하면 되는 건데, 탈당 얘기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같은 배를 못 타고 가겠다라고 생각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박영선 의원과 같은 또는 유사한 생각을 하는 야당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네. 제법 있고 그리고 이 탈당 문제를 떠나서 당이 이 상태로 가서는 집권을 못 한다는 생각을 했던 의원들 더 많죠. 그 중에 한 분은 저는 문재인 의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야. 문재인 의원은 지난번 대선에서 100만 표, 네. 별거 아닌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께서 아마 생각하시기에 이정희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을 제어하지 못했다니까 자신의 포지션이 좀 더 중도를 향했으면은 당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 생각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것이 이번에 좀 그동안에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 일과도 관계가 되고 트위터에도 이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인데 예. 이른바 젊은 소장파 호는 강경 의원들한테는 그거와는 세상을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저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요. 그럼 문재인 의원이 전화 통화 한번 하셨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는 같이 만나셨지 만났죠.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 얘기 나온 다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사실상 암묵적으로건 명시적으로건 동의를 한 것은 정황상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은 문재인 의원이 다른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그 의원들한테 영향력이 없거나 장악력이 없거나 아니면 미처 아직 전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반발했거나 두 가지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잘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짐작하기는 이게 그런 대로 합리성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제법 되는 중진 의원들의 공감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신의 어떤 설득력이랄까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좀 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했는데 미처 다 전파하기 전에 그러면 그 반발이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렇고 부계자로서는 이제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예. 심지어 조국 서울대 교수도 저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저를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도 추천을 했군요. 조국 교수도 교수님을. 저한테 이번에 꼭 해야 된다. 하시라고.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안경환 교수도 예. 명시적으로 이전에 야당에 집권할 것 같으면은 예.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식으로 제3의 가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만 집권한다.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사양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문재인 의원하고의 조금 말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가 저는 남아 있는데 나중에 만나셨을 때 이튿날 만나셨을 때 그때도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비대위원이나 부위원장 뭐 생각은 했지만 위원장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말을 제가 예. 좀 그 당시 뭐 제가 문재인 의원과 통화한 내용, 만난 얘기 갖다가 예. 이런 데서 막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녹취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만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비대위원회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을 누굴 정해야만 됩니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당내 당 간부 중진과 의논에 정하는 겁니다. 예,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건 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의원님을 이번에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문재인 의원께서 저를 그 남재희 전 장관, 윤여준 전 장관하고 특히 저를 네. 저녁에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선 때 제가 반대 방향이 있었고 4.12 총선 때는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항한 손수조를 갖다가 제가 지분 유세를 간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이런저런 뭐 시국 얘기 좀 하고 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공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그분의 어떤 열린 자세, 소탈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동받았죠. 특히 저는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것도 제가 이번에 좀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데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모임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연 확장 뭐 좀 중도 대선에게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건 아니고 면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이나 남재희 전 장관은 그 문재인 의원이 아시는 분이고 네. 아마 그때 어떤 계기니 그냥 식사 한번 자리를 그때 한번 초청한 예. 것이죠. 어쨌건 여권 출신들이니까요, 다 이 남재 윤여준. 네, 근데 남재희 장관님이나 윤 장관님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는 야권을 지지하셨죠. 아, 그랬었죠. 또. 네. 자, 이 정계 개편을 오늘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권발, 야당발 늘 정계 개편은 야당발이었다. 네, 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이게 해프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이제 이게 무산되니까 뭐 이런 데 나온 정치평론 어떤 사람들은 뭐 일과성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뭔가 한국 전체를 변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무사히 끝에서 한 4, 5개월 끌고 가던 중간에 좌초하던 또는 심지어 이렇게 초장에 하든 간에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계기는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밤새 잠 안 자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 야당이 늘 뭐 그런 류의 뭐 논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한 지붕을 그래도 유지하고 때로는 갈렸다가 뭐 열린우리당 민주당 갈렸다가 또 나중에 합치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득표를 야당이 한 야당으로 나가야 득표할 수 있고 총선에서 뭐 제2당이라도 될 수 있고 대선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또 말하자면 현재 야당이 이런 상황까지 예. 확고한 지도자가 없이 이런 상황까지 이뤄진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현대의 집권당의 어떤 불통 같은 그 독주 현상도 이런 경우도 없었고 정치가 실종돼 버렸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양당 출입하는 기자들 어떻게 전화 많이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뭐 현장 기자들 아마 여기 방송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현재 기존 양당이 아주 진저리를 치고 있어요. 네. 그런 여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폭발될 수 있는 임계점이 좀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세력이 건전한 세력이 새로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야만 이 다음번 총선 때나 대선 때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선택지가 너무 적습니다. 예. 아까 일부에서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거기에 지금 여당에서도 합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야에서 다 이렇게 모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겠지만은 만일에 새정치연합이 이제 뭐 저를 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었지만은 네. 좀 환영이라 그럴까 받아들여서 그리고 원래 의도대로 좀 정치 쇄신 이런 거 제도 갖추고 정당 정책을 좀 오른쪽으로 토니 블레어식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은 예. 그러면 그 중간지 대표를 새정치연합이 많이 끌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차피 이제는 틀렸습니다. 네, 네. 이제는 틀렸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어떤 영역은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어떤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네. 거기에 구심점은 누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에 좀 박영선 의원과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제가 알기에는 그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하튼간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다수인가요? 130명 의원 중에? 다수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럴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하는 뭐 사람들도 예. 일반인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양대 정당의 어떤 고착 구조 속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도 뭐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바깥에서 좀 외연 그런 계기가 있어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떤 좀 외연을 키워가는 뭐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총선이 금방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 총선 얘기 여쭤보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의 받으셨을 때, 네. 비대위원장 제의 받으셨을 때, 이게 결국은 뭐 통과되겠거니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막 그 내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못했죠. 거기에 저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경험해 보니까 진짜 뭐 저는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예. 그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은 저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영선 대표한테 그리고 문재인 의원께도. 그래서 그것이 좀 가라앉게 설득이 좀 돼야 하는 것이고 다만 뭐 제가 이렇게 어차피 됐으니까 제가 그 결과를 저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안경환 교수가 자기가 먼저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건 설득이 좀 어렵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그 박영선, 문재인 두 분한테 하셨을 때 특히 문재인 의원은 뭐라고 반응하셨나요? 그럼 뭐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좀 곤란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으면은 제가 왜 했겠습니까? 제가 이게 간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번 대선에서 출마해서 100만 표 차이로 석패하신 분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걸 섣불리 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하는 그 과정에서 중진 의원 한 분 또 계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총선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박찬준 변호사께서는 총선에서 오히려 세력을 적게 얻으면은, 의석을 적게 얻으면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총선 때 그 전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총선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가 돼야 되겠죠. 네,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형상으로 볼 때, 예. 지난번에 그 기초선거에서 호남에서 무소속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4.12 총선 때에도 경남, 부산에서 그 야당표가 의미 있는 득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정당을 벗어나면은 말이죠. 그런 데에서도 좀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그게 만약 안철수 현상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4.12 총선 때 당을 만들던가 예. 아니면 쉬었다가 예. 이런 분위기를 거쳐서 지금 만들던가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이제 그 굉장히 가장 의미가 없는 때 당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또 합당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그 후에 당 책임에서 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 못 만들어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귀를 이렇게 곤두세우고 고추세우고 지금 그 이 말씀들 아마 듣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들 싶은데. 생각이 지금 강경 의원들하고 그분들이 거의 가깝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그분들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도 이걸 어떻게 보겠냐 말씀이죠. 과연 그리고 이 상태로서의 말하자면은 강경한 목소리에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과연 수권 정당이라고 국민한테 터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한번 기회는 좀 상실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으로 변화할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네. 이대로 그냥 이대로 총선 대선과 심판을 받든가.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정부가 이게 폭삭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요행수를 기다리면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있다는 것은. 그러면 총선에서요. 자, 좀 가상 시나리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새로운 그 제3세력이 야권에 아마도 그 태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총선에서는 여당이 나올 것이고 야당에 아마도 지금의 야당 그리고 새로운 야당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들이 그 중에서 아마 한 당을 밀어줄 것이다. 제1야당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영국이나 또 캐나다 같은 데에서 예. 양대 정당이 잘못하면은 제3당이 그냥 갑자기 큰 경우가 있죠. 뭐 그래서 양쪽의 의석을 좀 가져오는 예.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노동당은 너무 급진적이니까 자민당 의석이 확 늘었죠. 노동당이 이제 우클릭하니까 자민당이 오히려 줄어들고 뭐 이제 이런 영국 의원 내각제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책임되니까 네. 대선이라는 또 하나의 그 고비가 있겠죠. 교수님은 그런 세력이 만들어지면 제3의 세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합류하시고 도움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니 저는 지금 뭐 도움이나 마나 저는 네. 지금 박영선 의원한테는 제가 지금 너무 완전히 빚을 져서 예. 제가 좀 서로 빚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박영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당신이 이제 박영선 의원 따라서 그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박영선발 정계 개편이 돼야 거기에 그 이상돈 발인지 박영선 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거기 아까 박찬중 변호사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박찬중 변호사께서는 거기에 간판이 누가 돼야 되냐 했더니 이상돈 교수도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뭐 말씀이 아니고요. 네. 네.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거기 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심점이.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저런 그 양당의 고착 체제에서 예. 굉장히 좋은 분이고 합리적인 분인데도 소외가 된 분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예. 다 같이 좀 합류하고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느냐?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게 과연 이대로 되느냐? 예. 예. 이 정치가 이게 되느냐? 이게 부패 고리를 끊어야 되냐 아니냐? 맨날 진영 논리 예. 거기에 갇혀 있으면 되겠느냐? 네. 뭐 이런 거에 공감하는 분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누구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이거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제가 그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요. 그러면 네.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 그 야당 내부에 우리가 이른바 강경파라고 부르는 분들, 네. 본인들은 강경파가 아니라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좀 강경파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교수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상돈 교수는 그동안 수년 동안 수구 세력과 유착하여 우리 당의 정치 노선과 우리 당의 정당 활동을 결과적으로 방해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자행했던 온갖 불법과 탈법에 눈 감았던 매우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박근혜 대통령 욕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가 이성을 갖춘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에 저는 경악합니다.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제가 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수구 세력이라는 것은 네. 뭐 조선일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비상 한 8년간 했죠. 그 과정에서 97년 대선, 2002년 대선이 있었고, 예. 그 대선 두 번에 이제 그 구여권이 다 패배한 선거였죠. 뭐 그런 건 뭐 지기력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네. 거기에서 뭐라고 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수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보수 세력에서도 이 교수님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보수의 이념에서는 이미 멀어진 지가 오래다. 그리고 과거에 이회창 총재 있을 때 그때 선진당이었던가요? 선진당에 몸담으셨는데 거기서 뭐 공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그 언사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브랜드로 나중에 박근혜 캠프에 합리적인 보수라고 합류를 했지만 나중에 또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또 등 돌리고 나온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죠? 거기에 제가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건 뭐 일일이 대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돌이켜 보건데 어느 시점에서는 좀 제가 좀 핀을 좀 지나치게 돌렸다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죠. 네, 그 과거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3의 길을 그 모색하고 계시니까요. 보수에 몸담으셨었고 또 진보를 좀 개혁해 보려고 하셨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진짜 보수, 진짜 진보는 뭐라고 근데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기 좀 21세기에서 좀 성공적인 정권이라 볼 것 같으면은 네. 그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가 이끈 노동당 정권, 그다음에 독일의 그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고 가는 기민당 정부인데 이 두 개의 정부가 취하는 정책 같은 데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 보수당이지만은 그 블레어 고든 브라운 노동당 정부에 또 이렇게 없고 오히려 참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 조지 W 부시의 어떤 원칙적인 좀 공격적인 보수주의 때문에 지금 이라크 전쟁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예. 또 바락 오바마 정권은 또 그 지나친 진보 정책 때문에 지금 외교 실패하고 경제도 안 좋지 않습니까요? 제가 참 그런 거를 볼 때 W 부시나 바락 오바마보다는 앙겔라 메르켈이나 토니 블레어의 어떤 융화된 통합된 이런 걸 가는 것이 예. 좋다는 것이죠. 뭐 저도 이제 40대 50대 거쳐서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이죠.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네. 박영선 그 원내대표한테 뭐 영상 편지,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그런 말씀입니까? 박영선 의원은 뭐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그 고민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이 이번에 그 표출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뭐 어떤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고 반듯한 나라를 갖다가 지향하기 위해서 정치를 쭉 했는데 예. 자기 당내에서도 자기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교수님 지금 그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조금 전에 들어온 그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그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탈당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장 제안이 거부당했다기보다 충분히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안 자체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미리 공감대를 얻지 못한 과정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미루는 게 좋겠다라는데 의견을 모았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탈당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공동위원장 제안이 거부된 게 아니라 공감대를 미리 못 얻은 그 과정이 문제였다.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그런 거 갖다가 할 때 공감대를 얻는 게 좋은데요. 그 공감대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붙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중요한 중진 의원들한테 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좋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발표하고 또 어떤 결정이든 간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방적 독단적 결정을 했다. 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제가 이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멀쩡히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다. 안바 그 정도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네. 인사 특성상 이것을 뭐 공론화 붙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요? 뭐 조금 전 제가 거기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좀 더 그래도 좀 비공식적인 것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인사 같은 건 또 이렇게 새 나가면 또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몇몇 중진 분들한테는 좀 좀 의사를 좀 다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문재인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진 네, 의원들한테도 근데 개표별 몇몇, 주면 다는 아니고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냐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거는 건데요. 네, 그 당의 어떤 저를 어떻게 보는지 그 중에는 거부감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다. 그리고 그러나 좀 중진 의원들이라도 좀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은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두 분들이 이제 그날 저녁 다음 날 오전까지 상당히 노력을 또 기울였는데 두 분이라는 건 문재인, 박영선 두 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공동 그 카드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날 저녁 늦게까지, 그 아침 오전까지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안 됐다고 보이는 것이죠. 예. 아, 그러니까 그 공동위원장 카드 가지고도 문재인, 박영선 두 분들이 계속 네, 그렇죠. 좌파 의원들한테도 하고 그렇죠. 문재인 의원도 그렇게 네, 저는 노력을 그렇게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하자고 목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그냥 기다렸던 것이죠. 예. 제가 뭐 이거 해서 무슨 벼슬 하겠어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